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큐보드 MGNT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혜리님 괜찮으세요? 네. 예. 오대리님 괜찮으세요? 네. 예, 큐보드 MGNT. 네. 예. 그 문의사항이 등록된 거를 이제 목록 형태로 보는. 아니 나 네. 선생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우리 안영미 차장님은 오늘도 외롭게 네. 예 셀프 스터디를.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 막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말 끊고. 자, 이제 정리해 보면 여기에서 오보드에서 문의사항을 입력을 받았어요. 입력 받고 핵심은 제일 중요한 이 폼이라는 녀석이 있었다. 폼과 이 폼에는 네임과 액션, 메소드 이 세 가지 설정이 있는데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다. 정말 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고, 이 폼과 슬래시 폼 사이에 있는 입력값들, 여긴 세 가지 형태의 입력값이 있었어요. 인풋이라는 걸로 입력받는 게 있었고, 또 셀렉트라는 걸로 입력받는 게 있었고,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입력받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입력받을 때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 온클릭이라는 곳에 서브밋이라는 함수를 쓰면 바로 다음 페이지로 전송할 수 있었지만 조금 더 빈칸으로 입력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온클릭 안에 어떤 함수를 만들었어요. 제가 드린 처음 교재에는 밸리데이트 폼이었고 오늘 아침에 원수대리님하고 할 때는 이름을 바꿔봤어요. 오체크라고 함수 이름을 바꿔봤어요. 바꾸고 여기 함수 이름도 오체크로 했고 그래서 각각 if라는 걸 통해서 각 항목에 값이 비어 있으면 어떤 경고창을 띄워주고 멈추게끔 해놓고 그걸 쭉 진행한 다음에 else라는 곳에서 모든 것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이제서야 OES라는 폼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을 서브밋이라는 함수를 실행했다는 거죠. 이 서브밋이라는 게 실행이 되면 메서드에 있는 액션이 가리키는 위치의 파일로 이동을 하고 이곳에 모든 나의 파일들이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이 됩니다. 얘가 이제 오보드의 역할이었어요. 오보드 DB라는 곳에서는 큐보드 DB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전송된 값들을 리퀘스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로 받은 걸 SQL insert into라는 레코드를 입력하는 형식을 통해서 입력받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걸 했어요. 여기까지는 아직은 오보드 MGNT가 없다라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오보드.ASP로 이동하게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렇게 입력된 목록들, 문의사항 목록들을 보는 그 오보드 언더바 MGNT 파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오보드 언더바 mgnt.asp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부르거나 쓰거나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큐보드를 좀 참고해서 제가 일일이 써야 되니까 우리 또 복습이에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이거 왜 쓴다고 그랬죠, 대리님? 맞습니다. 한글 깨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찾은 모든 디바이스, 이것만 써놓으면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깨지잖아요. 그 다음으로 할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dbcon.asp를 인클루드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주 많이 쓰게 될 쿠키라는 것도 인클루드를 합니다. 인클루드를 한 이유는 왜 인클루드를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예. 모든 파일의 데이터베이스 연결은 거의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지 않는 파일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것을 쓰기 때문에 일일이 중복된 코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DB와 연결에 관련된 함수들을 모아놓은 dbcon.asp라는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놓고 얘를 include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dbcon.asp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쿠키.ASP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좀 쓰이게 될 녀석들이죠. 특히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어떤 쿠키라는 걸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할 때 그 사람의 권한을 제어할 때 이 쿠키.ASP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열고 서로의 어떤 통신선 하나를 딱 연결했다고 했어요. 이게 역할을 하는 게 db open이라는 함수 실행하는 것과 rs라는 변수 하나 선언해서 실행하는 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랑 하나를 연결했기 때문에 가장 밑에 항상 끊어줘야 되겠죠. 이 연결했던 걸 끊지 않으면 계속 얘가 메모리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느려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연결된 거는 끊어야 된다. 열면 닫아야 된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안에 무언가를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또 가볼게요. 좋아요. 이제 HTML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목록을 보여줘야 되니까 화면을 보여줘야 되니까 HTML 코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HTML 쓰고 슬래시 HTML 닫았고요. 그리고 HTML 안에 있는 헤드 열었고요. 헤드 닫았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데드를 했거든요. 그리고 바디 열고 바디 닫았습니다. 헤드라는 영역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타이틀과 UTF-8 인코딩 하는 건데 다른 것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녀석들 한 방에 가져올게요. 한 방에 가져오겠습니다. 자, 가져왔어요. 안 쓰면 꼭 안 되는 건 얘예요. 꼭 얘는. 그리고 UTF-8 이것도 한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고, 뷰포트라는 애는 확대하는 거, 몇 배까지 확대할 건지 그거 설정하는 거고, 디스크립션은 이 문서에 대한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디스크립션이나 얼스나 이거는 내부적인 우리가 관리 목적의 웹사이트에서는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외부에 공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 홍보용 웹사이트 있죠. 그런 데는 얘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곳에서 잘 검색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 검색 엔진이 이 타이틀과 이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검색을 하거든요. 검색이 잘 돼서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를 잘 알려야 된다. 그럼 얘네들 정말 잘 써야 되고, 굳이 뭐 우리 안에 내부인 로그인해서 관리용으로 쓸 거다 그러면은 필요가 거의 없죠. 뭐 검색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뭐 큰 의미 없는 애들이고, 뭐 요 타이틀은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우저 상에서 여기에 이 탭의 제목이 나오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서 요 타이틀은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20번에 있는 건 파비콘 연결. 예,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21번이 좀 중요하고 아직은 아리까리한 그 부분이죠. 그 부트스트랩을 연결하는데,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해주는 게 CSS 파트와 우리 HTML 처음 책으로 공부했을 때 나왔던 CSS 있죠. 뭐 색깔이라든지 뭐 두께라든지 뭐 이런 거지. 지금 데코레이션이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을 링크 형태로 해놨고, 얘랑 짝꿍이 되는 저쪽 밑에 얘 없다. 얘 없어. 얘가 있다가 말아버렸네요. 얘가 있어야 돼요. 저기 맨 밑에 요거가 있어야 돼요. 자, 온보드 바디 슬래시 바디 밑에 위에 항상 요게 있어야 돼요. 얘는 끝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뭐뭐뭐.j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밸리데이트 폼 조금 전에 있었던 뭐였지? 오 체크 이런 것들을 얘의 위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스크립트로 시작하고 스크립트로 닫았잖아요. 얘가 자바스크립트 명령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이 JS가 이 부트스트랩에 있는 서비스 중에 자바스크립트를 모아놓은 파일인 거예요.
위는 CSS를 모아놓은 파일이고, 즉 CSS는 뭐 좀 예쁘게 하고 뭐 좀 라운드를 만들어주고 색깔을 지정하는 코드들이 있다면, 이 밑에 있는 JS로 끝나는 여기에는 얘가 뭔가 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화면이 좀 부드럽게 예쁘게 뜬다든지 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든지 어떤 움직임에 관한 것들을 지정하는 코드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슬래시 바디 바로 위에 있으면 된다. 딴 데 있으면 안 돼요. 없어도 안 되고 슬래시 바디 바로 위에 있어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여기서 내가 또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를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밸리데이트 폼처럼 필요한 거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만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은 이제 이 슬래시 헤드 윗부분에 쓸 겁니다. 그 공간을 조금 남겨두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다시 큐보드 MZ를 가져올 만한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걸 가져왔으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얘는 제가 옮겨드릴게요. 예, 슬래시 바디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바디 부분에 한 칸. 자, 여기 큰 div 있죠? 여기 큰 div 닫는 거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 input group m1, 그다음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마지막으로 여기에 페이징이 있는 다섯 번째 줄. 이렇게 좀 빼볼게요. 일단 제가 맞게 썼는지 한번 체크만 한번 해볼게요. 1, 2, 3, 4. 자, 지금까지는 좀 이해가 되고 있죠? 아직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여기서 오보드 MGNT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이렇게 줄로 되어 있죠. 아마 이 위치는 얘는 아무것도 없고 얘는 텍스트 엔드 뭐 이런 걸 써서 앞뒤로 왔다 갔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중요한 건 사실은 div예요. div는 그냥 이 상태로 존재하는 아이였어요. 이렇게 div만 존재하는데 뒤에 클래스라는 옵션을 두었죠. 이 클래스라는 옵션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해준 이름인 거예요. 내장 함수처럼 미리 만들어 놓은 이름이고 얘가 그 필요한 거를 그 중간중간 갖다 쓴 겁니다.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있는데 요 py-o 이런 거는 뭐냐면 그 마진 값들이에요. 패딩 또는 마진, 그래서 위에서 얼만큼 뛸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설정이고, 뭐 텍스트 대시 센터는 이제 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값들을 어디로 정렬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건 구체적인 건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건 실제 우리가 네 줄을 만들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첫 번째 줄에는 우리가 뭐가 들어가려고 하냐면 제목이 들어가려고 해요. 첫 번째 줄에 문의사항 관리라는 거하고 검색이라는 버튼을 누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줄에는 두 칸이 있네요. 보니까 첫 번째 줄에는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제목과 검색 버튼 들어갈 부분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다시 두
주석으로 제목과 검색 버튼 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요 사이에 지금 여기서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div가 열렸고 닫았잖아요. 이 안에 div 슬래시 div에서 이렇게 네 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div를 옆으로도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지금 이 부분이었어요. 얘는 div가 지금 이 안에 두 개를 넣었죠. 예, 두 개를 넣었어요. 이건 좀 나중에 할게요. 얘는 많으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도 뭐 A, A,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걸 실행했더니 A, B가 옆으로 나왔어요. 위아래로 나온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뭐가 그 역할을 했을까요? 정확합니다. 콜 대시 11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콜 대시 1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콜 스판, 로우 스판 이런 거 할 것처럼 콜이라고 하는 옆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 부트스트랩은 크던 작던 한 칸을 12칸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얘는 콜이라는 걸로 11칸을 하나로 만들겠다. 그리고 얘는 한 칸을 총 12칸이니까. 그래서, 네. 그러면 11칸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앞쪽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텍스트 스타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 정렬을 우리는 그냥 HTML에서는 얼라인에서 레프트 쓰면 왼쪽 정렬이었거든요. 근데 부트스트랩에서는 텍스트 대시 스타트라고 해야 왼쪽 정렬이에요. 텍스트 대시 엔드 하면 우측 정렬이고 텍스트 대시 미들 하면 가운데 정렬이고 예. 센터인가? 아무튼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첫 번째 줄에 두 칸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 콜이라는 걸 이용해서 두 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왼쪽에 긴 부분에다가는 문의사항 관리라는 제목을 써 넣었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도 H3이라는 태그를 써서 조금은 크게 만들었어요. 우측에는 검색 버튼을 넣었어요. 자, 모달이 작동되는 검색 버튼을 우측에다 넣었습니다. 버튼의 형식이고 얘의 클래스는 btn-primary라고 하는 거 보니까 초록색 버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모달을 사용하기 위한 태그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검색이 되었고요. 이렇게 첫 번째 줄이 나왔고 두 번째 줄에는 모달을 넣을 거예요. 예. 모달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쭉 팝업처럼 뜨게 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줄에다가는 제가 검색 모달 화면이 나오는 부분 시작 이렇게 되고 검색 모달 화면이 나오는 부분 끝. 그래서 이 모달을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얘가 조금 여기가 엔드고 여기 시작이라고 하니까 위치는 한번 가져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슝 넣고요. 얘가 여기서 시작. 줄은 많네요. 근데 여기 얘가 이제 들어가 맞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화면을 볼게요. 짠! 제목이 나왔고 검색이 나왔습니다. 모달은 평소에 숨어 있지만 검색이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작동을 하죠. 이걸 통해서 얘가 사라지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 이 역할이 맨 밑에 있었던 JS로 끝나는 것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요거 실제 검색어를 넣어서 확인되는 거는 마지막 부분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일단 밑에 부분도 좀 화면을 더 3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 3번 부분은 뭐가 나올 거냐면 문의 목록, 문의글, 목록 시작이 나올 거고요. 문의글, 목록
이 부분이 끝일 겁니다. 얘 문이글은 어떻게 했나 볼게요. 봤더니, 얘는 테이블이라는 걸 좀 썼네요. 그래서, 테이블인데, 클래스가 테이블이래요. 아마, 얘네, 제가 써놓고서 얘래. 자, 여기 부트스트랩에 보면은, 문서, 이런 데 보면, 여기에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 이런 형태도 있고, 저런 형태도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테이블은 클래스 테이블 요건 거 보니까, 요런 형태의 테이블을 가져오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여기 있는 걸 복사해가지고, 음,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위치가 좀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탭 해서 요 div보다 한 탭 좀 더 들어갈게요. 그리고 요걸 실행을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가서 실행하면 이렇게 게시판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줄은 이제 타이틀에 관한 부분이고 2, 3, 4는 반복할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내가 직접 지금 여기는 하나하나 다 집어넣었잖아요. 글자를 줄마다. 이런 걸 보고 하드 코딩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일일이 누가 바꿀 수 없게 그냥 하드 코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 배울 필요가 없죠. 프로그래밍을 쓸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두 줄은 지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tr 반복되는 이 tr 부분을 계속 루프를 반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레코드가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져올 거를 봤더니 우와 뭐 회사명 담당자 뭐 이런 녀석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그냥 집어올게요. 자, 이 부분에 이렇게 집어왔습니다. 줄을 맞추겠습니다. 강박관념이 있을 정도로 줄 맞추지 않나요? 네. 네. 이거 안 맞췄다가 낭패 본 적이 너무 많아서 이걸 잘 맞춰 놓으면 일이 몇 배는 더 빨라져요, 나중에. 완벽하게 코딩할 때 완벽한 코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내가 했더라도 계속 언젠간 바꿔야 되고 업데이트가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거 조만간 언젠간 수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항상 대비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두 번째도 이제 나와야 될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TR 부분도 이렇게 놓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둘 TR까지는 뭐 한 줄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TR은. 그런데 이 TR 밑에 어떤 애는 TH고 어떤 애는 얘처럼 TD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런지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별건 아닙니다. 이양희 차장님. 저요. 네. 이게 첫 번째. 이게 여기 TH와 TD의 차이점은 뭘까요? TH는 어차피 이제 TR 안에 있는 애들인데, 그냥 가로로 순서대로 TD는 밑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글이 맞아요, 맞아. 예. 글이 대단한 애가 아니야. TH는 뭐 좀 머리글이야. 좀 두꺼워, 글씨가. 제목 같은 거고, 예, 뭐, 예, TD는 그냥 정말 글자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폰트 차이. 예, 뭐, 그 차이지,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일단 좀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을 만들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을 만들었어요. 얘는 좀 나중에 쓸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여기를 반복시킬 거예요. 여기를 반복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셀렉트 문을 쓸 겁니다. 셀렉트 문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고 기본 문법이 있어요. 셀렉트 문의 문법.
셀렉트문. 셀렉트문은 뭐라고 그랬죠? DB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불러오는 거라고 그랬죠? 불러오는 형식. 자, 이 형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양희 차장님? 퍼센트 꺽쇠. 아니 퍼센트. 일단 설명. 셀렉트. 예, 일단 문법이 어떻게 되면 셀렉트. 그 다음에 뭐라고요? 혜림씨? 컬럼명. 예, 컬럼명을 순서대로 내가 보고 싶은, 다 가져올 필요는 없잖아요. 보고 싶은 애들만 이런 식으로 콤마로 분리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from 한 다음에 테이블 명을 써요. 그 다음에 where라고 조건을 써줘서 예, 좀 춥지 않나요? 예, 감사합니다. 조건을 씁니다. 여기다 조금 더 쓴다면은 ORD, orderby라고 그래서 orderby하고 컬럼명을 쓰고 뭐 여기서 ASC나 DES 정렬 방식을 써요. 순정렬을 할 건지 역정렬을 할 건지. 요게 이제 기본 셀렉트라는 그 쿼리문 데이터베이스에 질의하는 절명하는 그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갖다 쓸 건데, 자, 그래서 얘가 뭔가 한참 많이 가져왔는데, 여기 이렇게 아까 이양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셀렉트라든지 뭔가 ASP의 코드 문법적인 게 들어가려면 ASP는 꺽쇠 열기 퍼센트 꺽쇠 닫기 이거 안에 넣어야 돼요. 이 안에다 뭔가 문장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여기도 반복할 거기 때문에 퍼센트 꺽쇠 닫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안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반복해라 이런 걸 쓸 겁니다. 이 ASP 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얘가 직접 제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수를 집어넣고 그 변수에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명령어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dbcon.execute라는 걸 통해서 실제 DB를 실행시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얘도 빼버리겠습니다. 자, 셀렉트가 있고요. 컬럼 이름들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쭉 순서대로 컬럼 이름들이 있고 그 다음에 from 테이블의 이름 그 다음에 where는 아직 없네요. order by 해서 이제 정렬하는 idx로 역정렬해라 이런 쿼리문이 있어요. 혜림씨 괜찮아요 여기까지? 예. 자, 여기서 이 DB를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rs set rs 어쩌고저쩌고 연결했던 거를 이제 실행해줘 열어줘 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전체 목록을 볼 거기 때문에 문의사항이 몇백 개의 문의글이 접수가 될 거잖아요. 한 화면에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한 보기 좋게 한 10줄 또는 뭐 5줄, 뭐 내가 원하는 20줄씩 페이징 처리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명령을 넣을 거예요. 자, rs 페이징 사이즈라는 거를 20페이지씩, 20개의 레코드씩 보여줘라 라는 명령을 넣고 그 다음에 요거 그냥 통으로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명령어는 얘까지는 중요해요. 얘를 이 가로 rs.eof와 rs.bof 요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해했는데 까먹었거든요. 그다음부터 뭐냐면 이걸 쭉 실행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중에 아무것도 없다면이에요. 어떤 레코드도 없다면. 그런데 앞에 낫이 붙었잖아요. 없지 않다면. 얘를 셀렉트 했더니 뭐라도 있어. 한 줄이라도 있으면 그때 여기를 실행해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92번부터 98번까지는 페이징 처리를 하기 위한 코드예요. 지금 이거 설명해봐야 머리만 아프니까 이거 그냥 복붙한다라고 하고 조금 더 우리가 더 익숙해지면 그때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고 이 페이징을 좀 수정해야 될 때 그때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포문 있죠. 이 포. 얘가 중요해. 이 포라는 것 때문에 J라는 애는 1부터 2 어디까지 rs.record count 뭐냐면 얘가 지금 셀렉트를 했더니 150개의 레코드가 나왔어. 그러면 1부터 150번을 반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포라는 애는 포 시작하는 부분, 끝나는 부분 하고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대편에 짝꿍이 이 넥스트가 있어야 돼요. 이 애의 반대편 짝꿍은 넥스트예요. 포가 있으면 넥스트가 짝꿍이에요. 시작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거는 이때까지. 이 말은 전체 레코드가 몇 개냐.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포 위에 if문이 있었잖아요. 조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if로 열렸으면 end if로 닫아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닫히는 end if가 얘예요. 그래서 넥스트에 end if 이렇게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셀렉트에서 하나의 첫 번째 줄 맨 위에는 레코드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숑숑숑 집어넣었어요. 두 바퀴째 돌 때는 그 다음 두 번째 레코드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레코드를 불러다 줄래? 라고 한 게 rs.moveNext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빙글빙글 돌면서 뭐 100개든 150개든 계속 새로운 레코드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때마다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있는 걸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 불러온 거를 이 문서 안에 있는 어떤 변수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여기서만 사용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쭉 얘를 아침처럼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AA는 지금 얘가 rs.open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rs0이라고 써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쓰고 rs0, 1, 2, 3 이렇게 써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rs의 0번째는 여기는 idx를 뜻해요. 코딩은 0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rs로 열었는데 열린 거에 0번째 값을 AA라는 변수에 집어넣어. rs 1번째에 있는 값을 bb라는 곳에 집어넣어. 이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제가 변수를 마음대로 설정해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썼는데 얘 이름도 지금 헷갈리는데 얘까지 바뀌면 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복사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컬럼 이름과 지금 오보드 mgnt의 변수의 이름을 그냥 동일하게 설정해 준 겁니다. 이름이 헷갈리니까 같은 이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rs0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0, 1, 2, 3, 4, 5, 6, 7, 8이죠.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숑숑숑숑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가 각각 여기다가 툭툭툭툭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여기 rs 무브먼트로 넘어가는 순간 얘네들은 다 초기화가 돼요. 초기화가 되고 두 번째 레코드가 쏙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 누르면 에러 났네요. 자, 뭐가 에러일까요? 94번이 일단 에러래요. 94번 줄. 네. 이거 혹시 아침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얘는 이제 지금 이게 왜 이거 쓴다고 그랬죠, 우리가? 고투 페이징 처리 때문에 우리가 이걸 썼어요. 근데 그 페이징 처리에 대한 이 고투 페이지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변수가 누구냐면은, 좀 별로 존재감이 없었을 것 같이 자주 보였던 녀석이 있었어요. 얘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맨 위에 써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을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지금 아무것도 얘를 부를 때 없으면 고트 페이지라는 게 없으면 이 고트 페이지는 1이라는 변수를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전달받은 페이지 값을 넣어라. 그리고 페이지 네임이라는 변수는 오버드 MJF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얘는 어디에 들어있냐? 그러면 얘는 지금 아까 여기 뒤에서 좀 페이징 처리하는 부분에서 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여기서 에러 났던 이유는 94번이 문제라고 해서 봤더니 이 고트 페이지가 있어. 얘는 지금 얘는 이렇게 변수예요. 우리가 뭔가 이 사이에다가 큰 따옴표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이에 뭔가를 넣으면 얘는 그냥 상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건 이 위에 어딘가에 얘에 대한 값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안 나와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 고침해보면 일단 데이터는 나왔어요. 그런데 총 있는 19개가 다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부터 할까요? 이거부터 할까요? 지금 문의 유형이나 상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하는 곳에서 문의 유형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 3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1, 2, 3을 보여줄 수는 없겠죠. Q타입이라는 값이 1, 2, 3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Q타입으로 보면 숫자로만 나와버리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같은 개발자만 알 수 있지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select case라는 문을 쓸 거예요. 자, 코딩 중에 select case라는 조건문하고 비슷한 애가 있어요. select case 어떤 걸 select case 할래? Q타입을 할 거야. Q타입이란 값을 select case 할 건데 그러면 항상 얘는 and select로 끝납니다. select case는 and select로 끝나고요. 중간에 case라고 써요. 그리고 큰 따옴표를 쓰고 그 값, Q타입의 값이 1인 경우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죠. Q타입 tx라고 저는 이렇게 해요. Q타입에 대한 걸 문자로 바꿨다라고 해서 저는 tx라고 하고 여기다가 1번이 무슨 유형이었지? 문자고 견적문이 역시 젊은 피 기억력이 오래 가는군요. 자, 1일 때 자, 2일 때 3일 때 두 번째가 뭐죠? 대림 상품 문의 그리고 기타 문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Q타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Q타입 텍스트가 바뀌겠죠. 그리고 이거를 여기 Q타입에 보여달라고 쓰면 이렇게 숫자 대신에 거기에 해당하는 문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 select case라는 걸 쓸 수도 있고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그냥 if문을 써볼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똑같은 방식을 if로 한번 써볼게요. 자, if 하고서 만약에 Q타입이 1과 1이라면 그리고 else if 그렇지 않고 만약에 Q타입이 2라면 그리고 and if 이렇게 해도 쓸 수 있어요. 3 그런 다음에 이때 Q타입 텍스트를 Q타입이 2라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2라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3이라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select case 문을 쓸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if 문을 써서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둘 중에 뭘 쓸지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애로 쓰시면 돼요. 얘를 놔둘까요? 얘를 놔둘까요? 대리님? if문? if문을 놔둬요?
네네, 좋습니다. if 문장 여기다 쓰고. 자,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우리가 디폴트로 0이 들어갔잖아요. 상태. 그래서 여기다 그냥 0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무조건 처음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여기다 0 아니면 우리가 2를 할 거고,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겠죠? 이때는 뭘로 쓸까요? 얘는 셀렉트 쓸까요? if 쓸까요? if 좋습니다. if 스테이터스가, 만약에 스테이터스가 0이라면 스테이터스 텍스트는 대기 중이에요. 접수만 받은 거잖아요. 대기 중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주고, else if, 그렇지 않고 만약에 스테이터스가 1이라면 and if, 이거를 답변 완료 이렇게 써줘. 그런 다음에 여기가 좀 빠졌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면 일단 다 대기 중이겠지만, 대기 중, 답변 완료도 있었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조건이 두 가지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인 경우는 사실 else if 이건 더 많은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 수에서 쓰고,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0이라면 이렇게 해주고 그냥 else라고 쓸 수도 있어요. if 안 쓰고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이 나오죠. 네. 차이는 뭐냐면 얘는 사실 0 아니면 1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근데 0, 1이 아니라 2, 3, 4가 있다. 뭐 부장님 결제대기, 무슨 누구 결제대기 이렇게 해서 단계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계속 end if, else if 쭉 써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처럼 딱 두 가지밖에 없으면 0일 경우엔 이거 하고 이 경우 외에 나머지는 다 무조건 답변 완료를 해줘. 예, 그런 얘기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else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0인 경우는 이렇게 하고, 1인 경우는 이렇게 하고, 2인 경우는 이렇게 하고, 3인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 모든 것에 다 해당되지 않으면 이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else를 쓰고 안 쓰고가 그냥 if, else if만 쓰면 딱 그 조건에 맞는 경우만 나오고, 거기에 벗어나면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에 다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 그 외적인 상황은 다 이걸로 처리해줘 라는 게 이제 else라는 경우입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여기서?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기가 있어서 문의의 내용을 다른 화면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요 한 화면에서 문의 내용도 같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한 줄을 두 줄로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두 줄로 만들고, 이 넘버링 된 숫자는 한 칸으로 만들고, 나머지 칸에 그 질문 내용이, 문의 내용이 나오게 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줄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tr을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숫자가 나오는 부분은 위아래를 좀 하나로 합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ROWSPAN, 로스판이라고 하고,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로스만 썼나? 일단 이렇게 놔둬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지금 나머지 한 칸, 두 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을 하나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TD를 집어넣고 TD에 콜스판이라는 걸 쓸 겁니다. 몇 개? 7개. 7개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 Q 콘텐츠가 이쪽에 나오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나오죠, 내용이. 아, 근데 이거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까지만 Q 콘텐츠가 나오고 상품 문의랑 대기 중을 좀 한 칸으로 합치고 싶어요. 그러면 7칸 중에 5칸을 이렇게 해놓고 요 얘네들도 로스판, ROWSPAN 두 줄을 하나로 합쳐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얘처럼 두 줄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더 안 이쁘네요.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이번에는 내가 19줄씩 보는 걸 페이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페이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줄인데, 이렇게, 지금, 깜짝이야. 마지막에다가 페이징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이 페이징이 INC에 있는 이 페이징 코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페이지 네임이라는 변수를 가져오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이 위에 있었던 이 페이지 네임이에요. 자, 페이지 네임 여기 잘 보세요. 페이지 네임 바로 고투 페이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뭔가 갯방식으로 연결을 할 때는 그 파일의 이름을 쓰고 뒤에 물음표를 붙이잖아요. 이 물음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물음표 다음에 고투 페이지가 나온 거예요. 이 물음표가 없으면 다른 페이지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요거 때문에 요 페이징이 같이 연결이 된다. 그리고 요 페이징에서는 보면 여기 보면 뭐 RS가 RS 페이지 카운트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RS 페이지 카운트 이런 게 왜 받았지? 요 RS 페이지 카운트 얘 때문에 우리가 RS 오픈을 하면 RS 클로즈 닫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 페이징이 끝난 다음에 끝에다가 반드시 rs.close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지금 19개밖에 없는데 지금 20개 단위로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10개씩만 보여달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할게요. 근데 안 돼요. 알죠? 네, 왜 그렇죠? 아이는 맞습니다. 여기 i가 1이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i 이 밑에다가 반복할 때마다 i는 i 플러스 1이라고 1씩 더해주는 거예요. i 값이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 그렇지? 이건 안 돼. 요건 나오긴 했는데 제가 또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에서 나왔던 거는 요건 지금 다 나오는 이유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징이 아까 페이징.inc 있죠? 요거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단양에서 얘가 있어서 지금 요게 나온 거고 1페이지는 맞네. 10번부터네요. 그죠? 10번부터 10개가 나왔고 2페이지로 갔더니 9번까지 나왔고 역시 역시 다릅니다. 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안 한 게 뭘까요? 여기 5개씩 보죠. 뭐, 보기 편하게. 너무 10개는 많은 것 같아요. 잘리고 5페이지 레코드 5개씩 봤어요. 이번에는 검색을 만들어 볼게요. 검색을 누르면 이제 검색어가 있고 얘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양차님 그때 헷갈린다고 검색하는 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 네? 예? 어려워. 어려워요? 네, 자, 이제 검색에도 포문이 있어요. 폼이 있죠, 지금. 뭔가를 전송시킬 건데, 얘는 검색어가 있든 에러 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바로 서브밋이라는 함수를 썼어요. 확인을 누르면.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서치워드야. 서치워드. 여기서 내가 무언가를 여기서 입력하잖아요. 무언가를 입력하면 이 값이 서치워드라는 파라미터에 실려가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면 서치워드를 다운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죠, 리퀘스트를. 여러 방식이 있는데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큐보드 DB나 뭐 이런 데서 리퀘스트 받은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서 서치 워드를 받을 거예요. 이 받은 걸 어딘가에 집어 넣어야 되겠죠? 뭐라고 집어 넣을까요? 똑같은 AA라고 집어 넣을까요? 아무거나 이름 말씀해 주실래요? 혜림. 아무거나 이름 영어로 변수 하나 만들 거예요. 정말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베리? 이거? 좋습니다. 아무튼 맞는지 모르겠어요. 베리라는 변수에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서 뭔가를 찾으려면은 조건문이라는 걸, where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where는 from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문법적으로 위치에 있어야 되는 애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여기다 where라는 걸 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검색어를 가지고 어디 검색시킬지 볼 건데 보통은 이제 이 텍스트 문자가 들어가는 부분일 테니까 뭐 회사 이름, 담당자 이름, 큐 콘텐츠 정도에서 검색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코프 네임은 검색할 때는 like라는 걸 써요. like 하고 작은 따옴표 %% 작은 따옴표를 해요. 이 사이에다가 검색할 글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and를 쓰나? n 퍼센트 같이 쓰면 퍼센트 왜 이렇게 되지? 이것도 빼먹었네. 퍼센트 n 퍼센트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작은 따옴표 퍼센트 큰 따옴표 n 퍼센트 변수명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요거를 볼게요. response.write 이 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홍길동이 마침 있었네요. 홍길동이 검색해 나오죠. 예.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있을 때랑 검색어 근데 이게 왜 안 나오지? 키보드로 나오는구나. 키보드. 그러면 여기가 지금 빈 값이잖아요. 검색어가 없을 때는. 그래서 얘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여기다가 이 베리가 있는 경우에만 웨어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없을 때는 안 쓰고 만약에 베리가 무언가 있다면 이 웨어라는 거는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 거에서 이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얘뿐만 아니라 듀티 네임과 큐 콘텐츠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얘는 그때 합집합이
또는이라는 or라는 거 명령을 쓸 겁니다. 또는 듀티 네임이 like 같은 게 있다면 베리와 같은 게 있다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q 콘텐츠가 이거와 같은 게 있다면 그리고 이 또는이기 때문에 가로로 묶어주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이거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이거에 해당되는 건 다 뽑아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하면은 지금은 검색을 안 했으니까 웨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색어에서 김호영을 검색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이라는 것도 한번 검색해 볼게요. 김호영으로 검색하면 김호영으로 검색하면 나왔죠. 검색에서 문이라고 하면 왜 안 나오지? 근데 이게 잘못됐네요. 큐보드 MGNT라고 돼 있어. 복사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가야 될 곳이 어디 갔어요? 여기 오보드로 가야 되죠. 여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의가 들어갈 때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이 조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얘랑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얘는 뭐 이렇게 리퀘스트를 바로 썼잖아요. 이거를 뭐 이렇게 쓰든 상관없는데 지금은 이제 이 서치 워드라는 거를 벨이라는 변수에 담았고 이 담은 걸로 검색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담지 않고 리퀘스트를 바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리퀘스트가 무언가 있다면 커프네임 like 리퀘스트 요거로 해줘 이렇게 해서 상관없다는 거죠. 얘는 이제 의미가 없겠죠? 홍길동. 홍길동 검색하는 거죠. 이하이차님 어떻게 조금 더 이해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깜깜한가요? 아직 아니 됐었어요. 예. 이해는 예. 근데 이제 선명하지 않다. 예. 됐네요. 그러면 리스트는 다 됐네요. 그죠? 예. 반응이 아직. 또 혹시 좀 하시면서 질문, 혜림 씨 혹시 궁금한 거 도대체 얘는 뭡니까? 얘는 도대체 뭐 하는 애입니까? 있나요? 없나요? 예. 여기서 모르는 아,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이제 보면, 다시, 오보드에서, 여기 이름 쓰고, 아무튼 뭐가 이렇게 막 있었을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세 줄로 엔터를 쳐서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냥 한 줄로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엔터가 먹히지가 않아요. 그 엔터라는 걸 먹히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Q 콘텐츠가 만약에 Q 콘텐츠가 뭔가 있다면 Q 콘텐츠를 리플레이스 해줘, 바꿔줘. 이 리플레이스라는 함수가 여기 나오는데요. 리플레이스라는 함수는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하고서 뭐냐면 대상 변수명을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이전 코드 변경할 코드 변경된 코드 바뀔 코드라고 할게요.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요? 이게 리플레이스 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있겠죠? 테스트로 이렇게 해볼게요. jjj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가 볼까요? 감사합니다 라는 글자가 있어요. 내가 이걸 리플레이스를 써서 CCC는 리플레이스 JJJ에서 작은 따옴표 감사라는 글자를 사랑으로 바꾸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WIV 그래서 JJJ를 한번 보게 하고 CCCC가 뭐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CCC는 생겼네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가 사랑합니다로 바뀌는 거죠. 그죠? 자, 제가 여기다 위에 넣어가지고 반복이 됐구나. 좀 위쪽에다 저기 위에다 놓을게. 자, 이렇게. 자, JJJJ라는 변수는 감사합니다야. 리플레이스를 써서 JJJ라는 변수에 있는 내용 중에 감사라는 글자를 사랑으로 바꿔라. 이게 리플레이스예요. 그거를 CCC에 넣어라. 그러면 CCC를 뽑아줘라. 그러면 감사합니다가 사랑합니다로 바뀌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있는 것 중에 이 CHR13 and CHR12 이게 엔터가 입력했을 때 이 컴퓨터가 인식하는 코드예요. 엔터라는 컴퓨터가 인식하는 그 유닛 코드를 HTML에서 한 줄 내리는 게 BR이라는 태그잖아요. BR이라는 태그로 바꿔달라는 거였어요. 예.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가 제가 원래 입력한 대로 불바꿈이 돼서 나오게 된 거죠. 끝! 또 있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나머지 시간은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